호텔신라 보겠습니다. 홍미소님께서 증권통으로 남겨주셨는데요. 96,900원에 담으셨어요. 그리고 20%입니다. 목표가 그리고 대응 전략 알려주세요. 최근에 좀 조정 받을 때 들어가신 것 같은데 이광모 전문가님, 이 종목이 지금 11만 원대부터 많이 빠졌잖아요. 최근 이 면세점주를 움직이는 포인트와 함께 좀 목표가 어느 정도로 보여야 될까요? 저는 이 호텔신라 뿐만 아니라 이 주요 면세점 기업들이 주가가 상당히 연초 때부터 상당히 좋았거든요. 방한하는 중국인에 대한 수요도 많이 늘어났었고 네. 실질적으로 면세점에 대한 매출이 계속해서 사상 최대 매출을 기록을 했었어요. 자, 그러다가 5월 달에 좀 주춤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때 면세점에 대한 이슈가 무엇이었냐면은 정부 입장에서 추가적으로 시내 면세점이라든지 면세점을 추가로 이 경쟁화시키겠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저는 오히려 그게 기회라고 생각했거든요. 왜냐면은 면세점이 아무리 늘어나더라도 네. 결국에는 이 방한하는 이 외국인에 대한 수요 추이가 네. 더 크게 부각이 될 거고 아무래도 그들은 익숙한 곳 아니면은 좀 메이저 면세점을 더 방문하기 때문에 네. 영세한 면세점은 아무리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크게 반영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되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호텔신라도 이 면세점에 대한 매출이 꾸준하게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반기 내내. 그리고 이 호텔신라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호텔신라뿐만 아니라 중국의 키워드를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제2의 사드 보복이라는 이런 정치적인 리스크가 아니라면은 충분히 중국에 대한 정책으로 해서 실적에 대한 부분은 꾸준하게 진행되지 않을까. 왜냐면은 시진핑 정부에서 최근에 2017년도까지 소비 활성화 정책을 했다가 2018년도 때는 소비를 좀 감축시키는 정책을 했다가 지금 다시 한번 2019년도에는 소비를 활성화시키는 정책으로 넓히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에 좀 주춤했던 방한하는 이 중국인에 대한 수위도 급격하게 늘어나는 이유도 그런 이유가 될 것이고 네. 만약에 중국으로 하여금 제2의 사드 보복이라는 슬로건이 나오지 리스크가 없다라면은 그냥 자연스럽게 실적에 대한 부분은 늘어날 것이다. 특히나 중국에 대한 경기 회복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경기 침체기에서 회복기 이런 과정들을 잘 하고 있는데 미국과 중국의 리스크 때문에 좀 주춤한 것 뿐이거든요. 네. 그러면은 다시 한번 원상태로 돌아간다라면은 추이는 좋기 때문에 호텔신라가 가지고 있는 자회사에 대한 해외 실적도 상당히 좋아질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네. 호텔신라는 시간이 답이다. 가지고 가셔도 좋다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최근에 들어갔을 때는 위치 정말 눌림목 이후에 다시 재접근 잘 하신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중국에 대한 경기 지표도 최근 미국 대비해서 상당히 건강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이번 주말만 잘 지나간다라면은 호텔신라뿐만 아니라 중국에 대한 키워드가 되었던 종목들도 다시 한번 주목을 받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제 대응에 대한 영역 보신다라면요. 네. 1차적으로 최근에 와서 11만 5천 원 라인대에서 예. 상단을 좀 만들었는데요. 이 라인대에서 좀 루틴하게 좀 차익 실현을 좀 챙겼다가 다시 한번 재접근하는, 그러니까 조금 위아래로 해서 밴드만 잘 지켜준다라면은 네. 충분히 연속적인 수익도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네, 잘 사신 것 같아요. 홍미소님, 저희 11만 5천 원 직전 고점 라인까지도 욕심낼 수 있다 전략 드렸습니다. 잘 수익 보고 나오세요.